안녕하세요. 텍스살롱의 최세무사입니다. 뒤로 보이는 배경 동영상은 교육단지 벚꽃길 풍경입니다. 제가 아침 산보길에 찍은 동영상입니다. 벚꽃을 감상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내용인 가상화폐에 대한 내용과 차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제가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17년에 썼던 가상화폐에 대한 전망의 글을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지금 다시 보니 당시에는 미래였던 2021년의 현재 상황이 많이 벗어나지는 않은 듯 합니다. 참고로 비트코인은 가상화폐의 하나이며 워낙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비트코인이란 말 자체가 가상화폐의 보통 명사처럼 쓰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가상화폐의 전망. 얼마 전에 미국 재무부에서는 날로 가격을 올려가는 가상화폐의 위력을 억누르기 위함인지 미 정부가 주도하는 전자화폐, 즉 전자달러를 발행할 것이다 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미 정부의 그런 발표 탓이었는지 7천만원까지 상승하였던 비트코인의 가격은 불과 며칠 사이에 5천만원 초반까지 급락한 후에 등락을 거듭하다가 3월 21일 현재 6,800만원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의 공식적인 전자화폐 발행의 계획 발표가 있었지만 기세가 꺾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투기 세력들이 계속적인 발호를 한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 본질적인 가치를 믿고 투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화폐의 가치의 근원은 첫 번째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블록으로 묶여져 있다는 뜻일 텐데, 정보가 블록들이 연결되어 이루어져 있고 그 정보를 해킹하기 위해서는 그 블록들 하나하나를 해킹을 해야 하는 탓에 해킹 자체가 어렵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음성적인 거래의 결제 수단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지하경제의 결제 수단으로 쓰인다는 점입니다. 거래 정보의 파악이 불가능하기에 마약의 거래나 무기 밀매 등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하경제의 결제 수단으로는 안성맞춤인 셈입니다. 현대의 경제범죄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계좌 추적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경우 거래 정보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유자가 매입하고 양도한 금액 자체는 알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가 누구와의 거래의 결과인지에 대한 정보는 없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가상화폐는 그 자체로서 가지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허상을 보는 것과 같아서 가상화폐는 조만간 종말을 고하고 가상화폐를 산 많은 사람들이 투기의 끝에 보는 쓴맛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논리라면 우리가
화폐로 사용하고 있는 원화나 달러나 엔화도 국가가 화폐로서의 권능을 부여한 것 외에는 가상화폐와 마찬가지의 논리로 귀결될 것입니다. 가상화폐 또한 일부의 경제 단위에서 거래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다른 외부적인 영향이 없다면 그 추세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특히 미 정부가 발행할 것이라는 전자화폐는 단지 눈에 보이는 지폐 달러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달러로 바꾼다는 의미 외에는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종이 지폐보다 더 완벽히 가상화폐와는 달리 지하경제에서의 지불수단으로는 사용될 여지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전자화폐는 국가의 신용에 대한 문제이고 가상화폐는 공식적으로 불법화가 되어 시장에서 완벽하게 퇴출되지 않는 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모양새로 점점 더 그 영향력을 키울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가상화폐를 불법화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강력한 자본주의 시장 체제이고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인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상화폐의 미래가치가 과연 0으로 사라질까 하는 점은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가상화폐의 내용과 전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2017년 당시에 작성하였던 글로서 이번에 수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때 그 내용 그대로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폐해에 대해 글을 올린 사람으로서 자그마한 책임감을 떨치지 못하여 비트코인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의 시각으로는 비트코인 자체는 분명 사람에게 효용성을 제공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막연한 생각으로 비트코인은 그 자체가 4차 산업의 구체적인 성과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합니다. 아마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선전의 영향이겠죠. 비트코인의 열풍은 하나의 시대의 트렌드인 양 식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급기야 국가에서도 거래소를 정비한다, 비트코인의 거래 차익에 대한 세금을 매긴다, 부실한 거래소를 폐쇄시킨다, 가상계좌 사용을 금지시킨다는 등의 대책을 내놓으며 아직은 정비되지 못한 가상화폐 시장을 제도권 내로 진입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듯합니다. 또 비트코인 그 자체는 과학기술 개발에 하나의 자극제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발을 담그고 있는 가상화폐를 마냥 사기 도박으로만 치부하여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것이 너무 많은 피해를 양산시킬 수 있고 또 세계 최대 상품 거래소인 시카고 상품 거래소가 비트코인 선물을 상장한다고 하니 무작정 금융시장에서 퇴출시키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 되는 모양입니다. 돌이켜보면 1980년대 우리나라의 주식이 첫 번째 전성기를 맞았을 때도 지금의 비트코인 열풍과 유사한 우려와 걱정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기만 하면 올랐던 그 시대의 사기극 같던 주식시장은 이제 금융시장의 주류를 이룰 정도로 발전하고 안정화되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가치에 있어 주식과 가상화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가상화폐를 그냥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이 시대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무조건 외면만 한다면 또 다른 형태의 소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갑자기 가상화폐가 지금에 비해 100배가 올랐다고 하면 가상화폐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분명 가상에 불과한 숫자가 죄도권의 합의에 의해 현실적인 화폐적 가치를 가지게 될 경우 지폐나 수표만 돈이라는 개념을 가졌던 현실에 충실했던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 충격은 엄청나게 크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초창기의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불과 몇 년 후 몇백 배가 된 주식으로 부자가 되고 주식을 가지지 못하고 열심히 일만 해온 사람들은 빈곤층으로 전락한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장 가상화폐를 없애지 못한다면 발전과 변형을 통하여 또 다른 형태의 미래 전자화폐로서 역할을 담당할지도 모릅니다. 가상화폐가 지금은 도박장의 코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제도권으로 진입되고 좀 더 안정적인 시장체제를 구축한다면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진화할지는 저로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지금 당장 비트코인 시장에 뛰어든다 해도 돈을 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 크지 않은 금액으로 틈새를 파고드는 전략으로 물줄을 상대한다면 이미 너무 커져버린 시장인 탓에 작은 규모의 상대에게 일일이 대응할 수 없는 약점을 이용하여 소소히 돈을 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투기라기보다는 도박성이 너무 크므로 수익이라는 개념보다는 노름으로 돈을 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가상화폐 거래소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고 파는 과정에서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의 등락이 있어야 하고 급등락이라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아마 요즘 더욱 잦아진 가상화폐의 가격 급등락도 이와 무관치는 않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급락의 순간을 기다렸다가 사고 급등의 순간이 오면 파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돈은 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가상화폐는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어차피 그 본질은 같은 것이기에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가 오르면 다른 것도 오르게 되어 있고 하나가 내리면 다른 것도 내리게 되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기에 같은 조건에서 덜 오른 것을 사두었다 오르면 팔고 또 다른 저평가 비트코인을 사서 오르면 파는 것을 반복하는 치고 빠지는 작전을 구사한다면 작은 수익은 올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증이나 어느 순간 터지고 말 풍선 같은 비트코인이기에 마냥 들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끝없는 확장성을 가지기에 정말 위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상승도 있고 하락도 있을 것이지만 장기적인 추세로는 상승 기조를 타면서 규모는 더욱더 커질 것이고 시장의 조작에 의해서 한순간 100배 이상으로 허상의 가격을 올릴 수도 있을 것이고 하루아침에 폭락시켜 0의 가치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비트코인은 위험성 100%의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에 너무 급하게 다가갈 것도 없지만 어느 순간 국가적인 인정을 받게 되는 순간이 다가온다면 너무 늦지 않게 적응해 나가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종이 조각에 불과한 위패와 재화의 가치를 표상하는 진패의 차이는 국가가 인정하는 권위에 의한 것이니까 말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국가가 재화로서 인정하는 순간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니까요. 물론 국가가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가상화폐 그 자체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사회적 필요성에 의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아하니 정부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뾰족한 대처 방안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 듯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내놓고 퇴출하지 못하는 골치 아픈 존재가 된 듯합니다. 너무나 도박성과 불확실성이 강하고 위험하고 파괴적인 존재이지만 이미 제도권의 시장에 어느 정도 진입하였고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듯한 세계적인 추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얘기의 결론은 결국 가상화폐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잘 판단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2021년 지금 시점에서 바라본 가상화폐의 전망과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과 함께 2017년 4년 전에 제가 작성했던 가상화폐에 대한 전망의 내용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제 생각일 뿐입니다. 혹시 참고가 되시면 참고하시고 각자의 결론은 각자가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